안녕하세요. 똘레랑스 인문학기행 그 첫 번째 시리즈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될 윤지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클리포드 기어츠의 중층 기술과 문화 해석이라는 개념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문화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친숙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영위가 되긴 하지만 더 우리가 당신 문화는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을 요구를 할 때 정확하게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문화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일상 속에 친숙하게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좀 설명하기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마치 공기처럼 우리가 숨을 쉬면서 공기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만 난해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실 때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질소는 몇 퍼센트, 산소는 몇 퍼센트 이렇게 분석적으로 공기를 접근하는 그런 방법은 전혀 우리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문화라는 것도 일상 가운데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화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왜 이렇게 난해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특히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트러블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이 타인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벌어지는 그런 아주 소소한 아니면은 아주 거대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할 수 있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Do you know 신드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외국인들을 지금은 이 Do you know 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생긴 바람에 것들을 자제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생겨나긴 했지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을 만나서 뭔가 화제거리가 떨어지거나 얘기를 나누고자 할 때 Do you know 박지성, Do you know 손흥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화제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던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냐?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정학적인 특수성으로 비롯된 그런 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륙에 붙어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바로 우리 위쪽에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육로로서 아주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런 땅이 있기 때문에 늘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라고 하는 뭐 거의 대부분의 비행기죠. 아니면은 아주 극소수의 배를 이용하여서 해외를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일상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각 국가들이 서로 육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기와 다른 문화적인 존재들을 굉장히 자주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자기와 다른 존재들을 인식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접하는 것이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기회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두유노 현상과 같은 자기와 다른 존재들을 자주 접하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자기는 그래도 우리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뭐 그런 욕구들이 두유노 신드롬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런 현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서로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이해, 특히나 자기와 다른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정교하게 그 방법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노력들을 아마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힌트를 우리 클리포드 기어츠라고 하는 문화인류학자를 통해서 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클리포드 기어츠는 본인이 이제 문화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을 서술을 하면서 초반부에 막스 베버의 거미줄 비유를 통해서 문화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막스 베버는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거미줄처럼 의미의 그물을 일상 속에 퍼뜨린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퍼뜨려진 의미의 그물은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거대한 하나의 거미줄과 같은 문화적인 시스템을 구성해 나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막스 베버의 말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뿜어낸 의미의 그물 가운데 고정되어 있는 거미와 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활용하여서 클리포드 기어츠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뭐 무의식적이든 아니면 의식적이든 의미의 형태들을 끊임없이, 거미가 일상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실을 내뱉듯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미를 갖춘 실들을 내뿜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내뿜어진 의미의 실들은 하나하나 쌓여서 뭔가 이렇게 어지럽게 그냥 무질서하게 그렇게 뭔가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처럼 일정한 형태를 갖춘 문화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가 내뱉은 실로 구성이 된 하나의 문화적인 시스템은 우리의 삶을 일정한 방향으로 조직을 하면서 강력하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패턴을 조직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형태를 벗어난, 아주 우리의 만약에 한국의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자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의 문화적인 그 시스템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의 형태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이거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문화에서 김치를 먹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김치와는 다른 뭐 배추를 사용하긴 하는데, 배추를 뭐 배추에다 카레가루를 넣어서 뭔가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뭐 이런 그 음식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우리 한국 문화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가운데서 사람들은 그 시스템 안에서 자기의 어떤 삶의 강력한 참조 사항들을 준비를 한다. 그리고 그 강력한 참조 사항에 따라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언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어와 우리의 문화를 한번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봅시다. 먼저 우리도 이 언어라는 것은 늘상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입으로 내뱉는 생활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입으로 내뱉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비롯이 된다? 바로 우리의 머리로부터 비롯이 된다. 그 머리에서 생각이 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말로써,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신조어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이제 신조어를 보면 뭐 여기에 화면에서 나오는 바는 조금 오래된, 그래도 2018년에 나온 신조어들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이제 혼코노 같은, 혼자 코인 노래방에 간다. 이것은 이제 곧 요즘 젊은 세대들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영위하는 그런 생활 패턴과 문화적인 형태들이 바로 입으로써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신조어들은 또 우리의 머릿속에서 항상 탑재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 신조어의 테두리 밖에서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합습된 이 신조어들을 늘상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때 우리의 입으로 그 의미들을 내뱉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뱉게 된 말들은 또 하나의 전체적인 문화를 구성하는 재료로서 또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신조어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도 재조직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신조어들이 완전히 고정된 형태로만 우리의 삶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매년 우리가 새로운 신조어들을 보듯이 그렇게 이 신조어라는 것들도 늘 변화하는 과정들을 겪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신조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음식 문화를 통해서도 그러한 어떤 우리가 늘 내뱉는 뭐 실천들, 우리가 거미의 실과 같은 그런 음식 조리의 실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의 문화적인 형태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즐겨 먹는 떡볶이 같은 경우도 늘 떡볶이를 조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한국 식문화라는 일정한 형태들이 조직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 떡볶이라고 하는 우리의 음식 문화를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늘 그대로 똑같이 이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늘 사람들의 취향이 변화함에 따라서 치즈도 뭐 이제 넣어서 먹게 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뭐 음식 문화라는 것은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향의 실, 이것이 적용이 되면서 늘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직하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하나의 음식들은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형태들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미역국과 같은 경우, 미역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음식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를 갖추고 있지만 그 물리적인 영양소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영양소뿐만 아니라 뭐 생일날에 먹는 음식 혹은 뭐 출산 후에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약간의 그 생명과 연관이 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콜릿 같은 경우는 또 그 안에 남녀 간에, 아니 이성 간에, 아니면 사랑하는 상대방과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추게 되면서 우리의 또 특정한 날에 발렌타인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라든지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날에 꼭은 아니지만 어쨌든 초콜릿을 주고받는 행위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들은 다양하게 언급이 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로 문화를 해석함에 있어서 쓰이게 되는 재료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신조어라든지 우리의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식들과 같은 우리가 하나의 문화권 안에서 공유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의미 부호들을 우리가 재료로 하여서 문화를 해석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 해석들은 각각의 이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의 숨겨진 의미들을 보다 이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보다 그 하나 일상적인 요소들의
의미를 확장하여서 규명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역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갑분싸라든지 이런 굉장히 미시적인 하나하나의 요소들은 단지 그 차원에서만, 그 아주 미시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다 확장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의미, 문화적인 의미를 갖추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러한 재료들을 바탕으로 문화를 해석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 그런 행위를 하나 예로 들어보자면 그 하나의 의미 부호가 단지 단일한 의미 하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 가운데에서 다양한 의미로 또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거 우리가 많이 목격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운데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꼭 반드시 그렇다라고 볼 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운데 손가락은 주로 이제 특히나 10대 청소년들, 제 10대 청소년 때는 가운데 손가락은 굉장히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밀감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10대 청소년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가운데 손가락을 또 서로 간에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이제 서로 하굣길에 서로 안녕, 빠이빠이 하면서 가운데 손가락 날리는 경우가 그게 굉장히 친한 사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런 행위이기도 했어요. 물론 그런 이제 친한 친구들 간의 맥락에서는 가운데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이 친밀감의 표시, 이런 의미로도 다양하게 사용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문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그 하나의 각각의 의미 부호들이 하나의 단일한 의미만 가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이제 문화 해석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장애물, 문화 해석의 장애물을 이제 제공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해석이라는 것은 일종의 학문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실험 과학처럼 절대적인 법칙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학을 해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문화 해석의 작업,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다양성이 있으니까 하나의 의미 부호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그냥 문화 해석 하나로 이제 뭔가 그 의미를 찾는 작업보다는 그냥 포기할까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제 그 각 의미 부호들이 모순적이고, 그리고 또 집합적인 단위에서의 문화적인 행태들도 사실 모순적인 측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한국 문화에서 춤과 노래를 보통 많이들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죠. 외부인의 시선에서 보자면 이 민족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흥이 많은 건 사실이죠. 굉장히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또 우리 민족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또 강한 보수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도 우리 문화를 구성하는 강력한 또 한 축이기도 합니다. 외부인의 시선에서 우리의 문화를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 민족은 보통은 춤과 노래를 좋아하면은 개방적인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 민족은 또 왜 이렇게 보수적이기도 하지? 하는 그런 모순, 또는 장미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 부호를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장미라고 하면은 비단 사랑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상처의 의미, 맥락에 따라서 그렇게 또 다양한 의미들을, 아니면은 또 헤어짐의 의미, 옛날에 이제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그 경연을 할 때 노란색 장미꽃 3개의 옷을 입었었죠. 그때 이제 노란색 장미의 의미는 바로 이제 마지막 페어웰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뭐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하나의 장미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어떤 서로 일치하지 않는 모순적인 구조 가운데 그 의미를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의 문화 집단 혹은 하나의 의미 부호, 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모순적인 의미 부호들,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그냥 문화 해석을 포기해 버릴까? 아니면 그렇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를 해볼까?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또 클리포드 기어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그 부분은 다음 편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많은 이해가 되셨길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